반갑습니다. 기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손절 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손절 기술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한 이유는 지금 현 시장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이 바로 손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꼭꼭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2024년 이제 증시의 첫 발을 이제 내딛었을 때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다시금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비추면서 3,000포인트를 도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증시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이제야 막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나와줬어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현 시장에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예수금이 없을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금을 확보하려면은 지금 투자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다? 바로 손절이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 투자분들이 왜 손절을 못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해당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해당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주식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들을 좀 고루고루 좀 뽑아왔습니다. 내가 손절해야 되는 자리를 못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주식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손절 가이드라인을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손절을 한 뒤에 다시금 올라가는 경험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해당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가 무서워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금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 아쉬움에 가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 종목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머금고 손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본전까지 오면은 매도를 한다라는 심리 때문에 손절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본전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해당 구간에서 손절합니까? 아니요, 본전 매도합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막상 생각은 그렇게 해요. 본전까지 다시금 올라오면은 이 종목 미련 없이 보내드리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2, 3%라도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떨어지면서 이 종목의 기간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1년 이상까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에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내 종목도 떨어진 건 맞는데 증시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았거나 되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증시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단타로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중장기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분이시라고 하시면은 꼭 오늘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1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1, 3번에 해당되는지 1, 2, 3, 5번에 해당되는지 꼭꼭꼭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손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제가 오늘 이 손절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딱딱딱 찝어주는 강의 채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봉상에서 120평선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가이드라인을 찝어가지고 이게 알려주는 채널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어떤 기준점을 잡고 손절을 해야 된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내 종목을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항상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내일 당장 뭐 점상한가 갈 것이다, 상한가를 갈 것이다, 20% 급등이 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못해가지고 손절을 못하는 게 맞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막연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아니면은 내 부모님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객관화를 해서 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해야 되는 이유가 못해도 세 가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크나큰 흠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비중 축소를 하거나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겠죠.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객관화를 해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적 악화가 나왔는지 아니면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는지 아니면 제가 여기 손절 가이드라인에 잡아놨던 것처럼 하단 지지선을 이탈했는지 아니면 추세선을 이탈했는지 매물대를 이탈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 종목으로 좀 뽑자고 하면은 자, 교촌 FMB 흐름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흐름을 쭉 봤을 때 월봉과 주봉과 일봉사 어느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증시에 영향이 있나요? 증시에 영향 받고 있지 않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최악입니다. 증시에 대한 부분들 영향받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촌 FMB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거기서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게 뭡니까?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예요. 증시가 다시금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이 기회비용을 놓치고 두 번째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1개월, 2개월,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깎아먹었다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이 기회비용과 시간을 날려먹었는지 날려먹었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 진심이 좀 닿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이 기회비용과 시간을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단타 매매로 중장기가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단타 매매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현 시장에서 테마와 아니면은 거래량을 두고 투자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종목 테마는 탔는데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테마를 탔고 거래량을 탔는데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빠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매도 물량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손절매를 과감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종목이 장기화가 되고 내 종목을 객관화해가지고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 어떤 기준점 그런 부분들 다 좋아요.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소기의 경일기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금을 가지고 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왜 객관화를 못합니까? 왜 가지고만 계세요? 죽은 종목, 죽은 아이 왜 계속 끌고 갑니까? 그게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를 뽑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어제자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저출산 관련주에 직접적으로 관련주가 아가방 컴퍼니, 뭐 이제 제로투세븐 꿈비가 어제 장 초반에 빵 뛰었고, 그 뒤로 이제 따라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바로 재택근무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이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시간에 움직임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 장 초반 흐름들에서 어떻게 나와줬습니까? 첫 번째 소프트캠프. 상승 이후에 장 초반 시가 9% 상승 이후에 쭉 하락이 나와주었죠.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프트캠프, 그 다음에 링네트 ECS를 근본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 부분은 월봉상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월봉상 소프트캠프, 링네트 ECS의 공통점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상단에 저항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단에 저항선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월봉과 이 종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시점에서 상단에 저항선이 있다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금 반등이 나올 때 또 저항 맞고 또 떨어질 수 있겠죠. ECS만 뿐만이 아니라 링네트도 상단의 저항선 있으면서 오늘 돌파했습니까? 돌파하지 못하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소프트캠프 또한 상단의 저항선이 있으면서 하락이 나와주었죠. 드라마틱하게 이 종목이 내일자에 다시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봉과 주봉상에서 해당 종목의 상단의 저항선이 분명하게 있고 일봉상에서 하단의 지지선을 받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단 갭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해당 종목이 사실상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을 잡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5% 이상 상승이 나왔거나 장 초반 갭상승 5% 이상 상승이 나왔거나 또는 월봉과 주봉상에서 상단에 저항선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매매를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손절을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을 리스크를 꽉 쥐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종목을 공략을 해가지고 이 종목 잘랐어야 되는데 그럼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라고 보았을 때 분봉상 3분봉상에서 이 20선을 보셔야 되는데 이 3분봉상 20선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자, 3 곱하기 20 하면 얼마죠? 60이죠. 즉 1시간 동안 흐름들을 봤을 때 장 초반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하면은 바로 9시부터 10시입니다. 이 9시부터 10시 사이의 움직임들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갭 상승을 하고 이 갭을 메꾸면서 쭉 하락이 나왔고 이 20선을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갭을 메꾸면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생각하겠죠. 이 20선을 맞고 다시금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한 부분들이 뭐라고 했죠? 단타 매매를 할 때 중장기로 이어지지 않게끔.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 3분봉상에서 20선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했어요.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될 종목을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단의 지지선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추세가 정배열로 이어지면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탈하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1차 매수를 잡고 하다 이제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낮추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금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될 종목들을 선별해 가지고 매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목표가와 손절가의 가이드라인을 얼추 비슷하게 잡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수익이 3% 공략인데 손절이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 3% 손절가를 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를 잡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세 종목을 수익 실현해야지만 이 마이너스 10%와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과 손절가의 목표가 가이드라인을 얼추 비슷하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정배열로 움직임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5선의 지지선을 받고 있고 상단에 저항선이 없이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봉상 흐름들 볼까요?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자, 매물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 라인대 범위 안에 내에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 증시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주가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하방의 추세 라인 선을 봤을 때 하방의 하단 구간들을 쭉 연결해 놓고 봤을 때 추세가 살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매물대 차트 안에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모아 가시면 돼요.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똑같은 차트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잘못된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들 봤죠? 에이티너 인베스트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하단 지지받고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봉상에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이탈했습니까? 장기 평선이 하단에 달렸고 추세를 쭉 연결했을 때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정배열 구간에 위치해 있고 하단의 지지라인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이슈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빵 띄어지는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라면은 누구보다 확률 높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손절가 가이드라인을 하단 지지선, 하단 매물 라인, 그리고 월봉과 주봉상에서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더 이상 올라갈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종목을 정리함으로써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다시금 좀 역전시켰으면 하는 제 진심이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곁에 함께하는 기본 주식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